양심 리뷰 6번째 시간은 모니터가 아니라 다른 부품입니다. 컴퓨터의 심장, 파워입니다. 사실 양심 리뷰가 계속 모니터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은 왜 양심 리뷰를 진행을 안 해주냐, 모니터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파워란 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되게 투박하고 뭐 감성을 저격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양심 리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파워가 이 컴퓨터 하드웨어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품이다,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좋은 브랜드, 비싼 브랜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인식을 하고 있지, 무슨 리플로이즈가 얼마가 나오니, 효율 등급은 어쩌니, 쿨링팬은 뭐 콘덴서는 이거 딱딱하고 되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의견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담백한 양심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소개부터 먼저 드릴 텐데, 파워 3대장 중에 하나 안텍입니다. 이 컴퓨터 하드웨어 세계에서는 3대장이다, 끝판왕이다. 사실 여러분 패션 쪽으로도 봐도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3대장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파워에도 3대장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3대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뻥파워 사건이 있었거든요. 파워가 터지게 되면 컴퓨터에 장착된 다른 부품들까지 동반 사망하기 때문에 파워에 대해서는 3대장 문화가 되게 강성한 편입니다. 소비자마다 어느 브랜드가 3대장이다,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은 딱 어느 브랜드가 3대장이고 나머지는 쩔이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고, 시소닉이 1티어급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시소닉을 제외한 여러 브랜드의 이름이 옥신각신하는 형세입니다. 그 중에서는 규모가 되게 큰 FSP를 3대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쳐주는 것도 있고, 품질로는 이미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델타가 그중 하나다 뭐 이렇게들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에너맥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안텍도 파워 3대장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안텍이 파워 서플라이 제조 공장이 없거든요. 제조 공장도 없는 브랜드가 무슨 3대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안텍이 파워를 자체 공장으로 가지고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안텍 같은 경우에는 이 OEM 제품을 설계하는 걸 의뢰를 할 때 되게 깐깐한 편이에요. 일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텍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품은 요걸 꼭 써주세요, 사장님 이게 마감이 왜 있다고 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OEM 업체의 어떤 선정이 있어서 그 자신만의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 중국 기업이나 컨택해가지고 파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체에 어떤 공장이 없어도 파워 3대장 중 하나다 이렇게 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안텍의 네오에코 NE650C 업그레이드 개선판입니다. 사실 똑같은 모델명으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예전 모델들이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추가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됐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뭐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650 뭐 최대 출력이 650W라는 거고요. 인증 등급은 80 플러스 브론즈 등급입니다. 이 메인스트림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하드코어 게이머라든지 오버클럭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최대 출력을 가진 파워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층이 가장 많이 있는 메인스트림 파워 등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라고 제가 앞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럼 대체 뭐가 바뀐 거냐, 뭐가 바뀌었길래 개선판이라고 부르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깔끔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뀐 건 바로 파워 케이블의 색상입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케이블 색상 보시게 되면은 조립 많이 하시거나 튜닝, 빌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케이블이 아닌데 왜 저게 바뀐 거라고 하지? 뭐가 업그레이드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NE650C의 케이블이 형형색색 있죠? 주황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색깔들이 되게 뭉쳐 있어가지고 그물망에 쌓여 있는 거 있죠? 되게 투박하고, 그래픽 카드 되게 비싼 거 사고, 마더보드 비싼 거 사고, 케이스 블링블링한 거 다 투자했는데 케이블 색깔이 이런 거다, 이런 거면 뭐 전체 룩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거든요. 아마 튜닝이나 빌드, 이렇게 PC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룩을 다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놈이. 안텍 사장님, 케이블 좀 이쁜 걸로 바꿔주세요. 국내 소비자들이 어떤 안텍의 항의를 계속했고, 그 항의가 접수가 돼가지고 플랫 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PC 꾸미기나 튜닝, 빌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변경점이에요. PC 견적을 짜실 때 나는 PC를 꾸며보고 싶고 예쁘게 알록달록 컬러링을 해서 조합을 해보고 싶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파워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컨셉으로 PC를 꾸밀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달았다간 그냥 다 망가져요. 룩이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바로 AES입니다. AES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파워를 구매함에 있어서 가격이나 뭐 인증 효율 등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케이블 상태도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되게 깐깐하게 보고 있는 거는 AES의 기간이에요. 예전에 안텍의 네오에코 NE650C의 무상 AES 기간이 3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3년을 일컫는 용어가 AQ3였습니다. 물론 그래픽 카드나 마더보드도 보통 요새 다 무상 3년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파워의 AQ3는 밀봉된 새 제품으로 불량이 발견이 됐을 때 그냥 교체 진행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도 3년이 너무 짧지 않나,
아니야. 분명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 케이블 때 항의했던 것처럼 똑같이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짧다, 늘려달라. 그래서 국내 유통사인 뉴런이 안텍 본사층에 이런 국내 소비자들의 의견, 목소리, 항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건의를 했고, 이번에 나오는 605C, 그러니까 모델명은 같아요. 그런데 이 개선판에는 AQ5가 적용이 됩니다. 무상 3년이 아니에요. 무상 5년입니다. 그리고 그냥 5년이 아니라 기존처럼 밀봉된 제품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리뷰 때문에 뜯어놓은 거지만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이 스티커가 뜯겨있지 않는 밀봉된 상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제품의 내부도 한번 제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다 분해를 했고, 아마 파워 내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가장 큰 게 1차치 콘덴서고요. 그리고 이 옆에 저항 역할하는 코일들, 그리고 그 옆에 좀 작은 콘덴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2차치 콘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니치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산이라는 건데, 콘덴서 쪽 시장으로는 일본이 약간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령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는 약간 씹어먹고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어떤 콘덴서 기업, 콘덴서의 제품들, 품질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텍도 니치콘 콘덴서를 쓴 것 같아요. 요 실버 방열판은 이 안에 다이오드가 있는데, 그 발생하는 발열을 이 방열판 쪽으로 약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쿨링팬이 장착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방열판이 이 쿨링팬에서 바람을 이제 불어와서 발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쿨링팬 방식은 총 3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NE605C의 쿨링팬의 방식은 이중볼 베어링입니다. 서버급 파워들이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서버급,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안정성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이 중심부에는 이중볼 베어링이라고 볼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 볼이 하나가 들어간 방식보다는 당연히 수명적인 측면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유체 베어링이나 슬리브 방식의 경우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 쿨링팬의 소음이 되게 심각하게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작동이 멈춘다거나, 흔히 말해 뻗는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이중볼 베어링은 뻗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바로 소음인데, FDB, 플루이드 다이나믹 베어링보다는 이 소음의 정도가 조금 심해요. 그리고 볼이 2개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 볼들이 마모가 되면서 점점 오래 쓰면 쓸수록 소음의 강도가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중볼 베어링 방식이 이 제조 단가 쪽으로 보게 되면 절대 저렴한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 안텍이 약간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중볼 베어링 방식을 썼다, 소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고수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텍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파워를 만들길 원했고, 그래서 이중볼 베어링 방식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파워의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퀘이사조는 이 파워 서플라이의 어떤 효율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에요. ATX 12V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결과는 당연하게도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 등급을 그냥 다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 구간만 상회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전 구간이 인증 효율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파워 3대장이다, 좋은 파워 회사다, 이렇게 언급되는 회사 제품들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령 인증 등급을 간당간당하게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인증 효율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 확인되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여러 번 누차 확인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믿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쓰고 있는 파워가 3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로 79,000원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대 출력 650W에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 등급을 가진 다른 경쟁 회사의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가성비가 개쩐다, 저렴하게 나온 파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텍이라는 어떤 브랜드의 이름값, 인증효율 이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는 안텍 파워를 쓸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만류하고 싶은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를 사거나 그래픽카드를 사거나 SSD를 사거나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가 죽게 되면 파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달려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다 보니까 얘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견적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좋은 브랜드,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의 파워를 쓰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NE605C,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개선판이죠. 바뀐 부분이 2가지였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뀐 플랫 케이블, 그리고 AQ5로 늘어난 어떤 AS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자면 기존의 안텍의 네오에코 시리즈가 가진 경쟁력보다는 조금 더 좋게 봐줄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파워 서플라이의 양심 리뷰가 처음이라 제가 약간 버벅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약간 설명이 지루하다고 말해놓고 지가 설명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저도 리뷰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다음 양심 리뷰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